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럴입니다. 2028 3화이럴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286페이지 제4절 불완전 독점적 경쟁이론의 형성. 일본의 독점의 형성과 마샬의 문제. 1870년에 시작하여 1880년과 1888년에 작은 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890년대에 중반경까지 계속된 대불황은 자본주의를 두 단계로 나누는 분수정이 되었다. 즉, 그 전 단계는 다수의 개인, 기업 사이에는 자유경쟁이 행해지던 활발하던 자본주의이며, 뒷단계는 소수의 거대 법인기업으로서 된 과정기업이 시장을 지배한 성숙한 자본주의이다. 자유경쟁은 소수의 대기업의 생산에 직접 집중이 진행되어 고정자본이 거대화됨에 따라서 점차로 목을 조이는 경쟁으로 전개되어 가격과 매상 이윤을 대폭적으로 인하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효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회피되었다. 그 결과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를 결성하여 가격의 안정화와 생산 수량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1873년 대공황 이후 카르텔 발전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 산업 집중화 과정은 예를 들어 독일의 H레비의 독점 카르텔 그리고 트러스트, 이것이 영국 1911년에 영어로 번역되어 독점과 경쟁 영국 산업주식의 한 연구로 출간되었다. 와 호겔슈타인의 자본가적 공업의 금융조직의 독점의 형성 1914년 등에서 산업사, 독점 형성사 관점에서 연구되어 제3편에서도 소술되었던 바와 같이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특히 힐퍼딩과 레닌에 의해서도 분석되었다. 또 흰색으로 미국에서도 급속히 집중화가 진행되어 1882년에 스탠다드가 석유 트러스트가 형성되고 그 후 다수의 제조업 부문에서도 트러스트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 집중화 독점화 정책에 의하여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은 거액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농민, 노동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대립하기 때문에 그들의 독점에 대한 287페이지 반대의 기운을 오히려 과양시켰다. 이리하여 최초의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1890년에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다. 그 경제법 공부해보신 분은 셔먼법이라고 할 때 셔먼법이 셔먼 반트러스트법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는 거래 및 상업의 불법적인 제한을 독점적으로 지키는 법률이라고 불리며, 잠시만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신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규제의 그물을 몰래 빠져나와 독점적 시장구조가 점차 지배적으로 되었다. 캠브리지 학파의 창시자 마샬은 1890년 전후에 코로나의 독점 이론을 검토하여 어떤 기업도 처음에 좋게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의 전 거래 사업의 독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런 기업이 그 산출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특히 커다란 내부 경제에 함께 수익 체증을 늘게 되면 경쟁을 통하여 동일 산업의 소규모 기업을 그 산업 시장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결국 그 산업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릴 것이라는 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현실적으로 산업 전체를 한 기업이 완전히 독점하는 사례를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이질적 산업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돌렸다. 이것은 수익 체증과 경쟁에 의해서 초래된 논리적 귀결과 산업계의 현실 사이에서 마샬을 괴롭힌 딜레마이며 소위 마샬의 문제라고 불렸던 것이다. 그는 경제학 원리에서 대규모 생산의 경제가 내부 경제, 즉 개별 기업의 내부 조직에 발생하는 경제인 한
약한 기업은 강한 기업에 의해서 급속히 축출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약한 기업이 존속하는 것의 일부는 강한 기업도 그 시장이 확장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또 일부는 기업의 힘이 명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 생산고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완전 독점 아이디어는 두 개의 제한 요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해결에 대한 암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 요인 중에 전자는 시장 확장의 곤란의 특수한 기호를 목표로 하는 불완전 시장에서 구하는 불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는 마샬의 생물학적 유추에서 유래하는 기업가의 라이프 사이클, 동학적 기업 이론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샬은 이질적 산업 조직 내에 임의 기업과는 다른 대표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정학적인 균형 이론 하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샬은 트러스가 시장의 지배권을 획득하려 한다든가, 이해를 위한 공동노선을 성립하든가 깨어지든가. 288페이지. 그 중에서도 특정한 회사가 그 기업의 성공률을 목표로 하지 않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략 내지 대규모적인 주식 조작의 이익으로서 그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경우에 정상적인 관계만을 취하는 경제학 원리의 과제가 아니라 그 뒤에 속권으로 나온 산업과 무역에서 특수한 사례 연구의 과제로 했다. 그 후 마샬의 산업조직론의 입장을 계승하여 E.A.G. 로빈슨은 산업농률과 최적 규모 이론의 관점에서 경쟁적 산업의 구조와 독점을 웨스그린,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원리를 추구한 플로렌스는 산업 조직의 원리를 저술하여 경쟁과 독점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제시했다. 이번에 캠브리지 비용 문제. 마샬의 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몇 개의 모순이나 결함이 있다. 이탈리아 출생의 스파라는 1925년에 생산 비용과 생산량의 관계에 대하여 중에서 마샬의 문제를 검토하고 마샬 경제에 내포된 모순의 하나를 처음으로 지적했다. 또 다음 해인 1929년에는 경쟁적 조건하의 수익 법칙을 발표하여 마샬의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결정 이론의 초석을 이루는 수익 법칙과 경쟁의 논리를 그 근저로부터 비판하고 그것에 대신하는 불완전 경쟁 이론의 구축을 제창했다. 이것에 대하여 마샬을 옹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주로 이코노믹 저널지상 1930년 3월호에는 수익 체증과 대표적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로버트슨, 스파라, 쇼브 등이 참가한 심포지엄에 케인즈의 편집으로 게재되었다. 전개되었다. 소위 케임브리지 비용 논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논쟁의 초점은 주로 수익 체증하의 경쟁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마샬은 수익 체증, 즉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르는 단위당 생산 비용 저하의 원인을 둘로 대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개별 기업체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기업 조직을 개선하여 경영 능력을 높이고 평균 비용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부 경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계 기업이 직접 노력하지 않더라도 산업 전체의 규모의 확대와 경제 289페이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외부 경제이다. 스라파는 마샬의 수익 체증의 원인 중에 내부 경제보다도 모든 기업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경제를 더 중시하여 그것을 수익 체증하에서는 경쟁을 통하여 독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한다. 즉 마샬의 수요 공급 이론은 다른 사정도 똑같다면이라는 부분균형 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외부 경제에 기인하는 생산 비용의 저하라는 사정과는 논리적으로 결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분균형 분석과 외부 경제는 양립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독점화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없다. 한편 내부 경제는 약소기업을 축출하고 독점을 초래하는 계기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완전 경쟁의 가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 고려되는 경제란
이들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중간에서 찾아지는 것이 없든가 혹은 거의 없으면 가깝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적이지만 그 산업 전체에서 보면 내부적인 경제이며 광보이님 반갑습니다. 경제는 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스라파의 이러한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에 기인하는 수익재정 법칙을 비판하고 수익 법칙의 완전경쟁하의 부분비용 분석과 이론적으로 양립하기 위해서는 수익 불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수익 재정하의 경쟁의 문제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스라파는 완전 경쟁을 조건으로 하는 가격으로는 그 자체를 의무시할 필요는 있음을 주장하고 정학적 전제에 기인하는 분석의 구조 내에서 완전 경쟁도 완전 독점도 아닌 수익 재정의 조건과 양립하는 그들의 중간 영역,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눈을 돌릴 것으로 제안한다. 거기에서는 1번 가격을 인하하든가 2번 판매 규모가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스라파는 이들 둘의 판매 촉진 방법을 검토한 뒤에 후자보다는 전자를 주요한 장애라고 한주하여 그 원인은 서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는 동질의 제품에 대한 선호, 굿윌을 가지고 행동하는 구매자 측에서 보였다. 이러한 시각은 뒤에 제1로베스에 이어져 불안정 경제의 경제학으로 결실되었다. 한편 마샬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제2차 대전 후의 스타이달의 소기업과 대기업, 기업 규모의 경제적 재문제에서도 다루어진다. 그런 내부 경제에 기인하는 수익 재정의 법칙을 산업, 기업 성장의 동태적 측면에서 포착하여 마샬의 독점화 요인 중에 라이프 사이클 290페이지에 기인하는 기업 가정 능력의 쇠퇴의 논리와 기업 민주주의, 금융시장의 가설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하여 독점화에 수반하여 기술적 요인, 시장 요인, 금융적 요인 등을 서로 제약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완전 독점의 성립이 전혀 그 힘이 저지되고 결국 소수의 거대 법인 기업이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특히 도널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8년 4월에 미국을 위해 보낸 반트러스트법 강화 및 동법 시행운영 교서에 기인하여 설립된 임시전국 경제조사위원회의 경기력 지표의 실태 자료나 이지 노스 등에 져서 미국의 생산 능력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1929년 대공황과 그 뒤에 계속되는 대불황을 분석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성숙과 정체를 저술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과점적 시장 구조가 성립하는 것에 의해서 거대 과잉 설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경제 정책에 빠지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그것은 스위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점과 성장 이론의 결합을 시도하는 초기의 귀중한 공헌이다. 좀 내용이 어려웠지만 캠브리지 비용 논쟁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